너 그렇게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 싫어. 고쳐. 말 되게 서운하게 하네. 진짜 속상해서 살겠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가치를 다시 확인한 순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6월 21일 요가의 날입니다. 와, 9시 24분이에요. 아까 매트 위에 섰을 때가 몇 시였나? 4시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고백하자면 오늘 매트 위에 올라갈 생각이 없었어요. 매트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이별을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약간 TMI 같긴 하지만 짧은 연애를 했고요. 자랑이 아니죠. 길게 유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근데 모르겠어요. 뭐 또 길게 유지한다고 그게 훈장이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한 달의 짧은 만남을 오늘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걸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랑 너무 다른 성향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 않은 타입의 사람이었고, 외향적인 것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고, 첫인상에서는 정말 대화가 안 되겠다. 나랑 결이 너무 다르겠다. 만남이 길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대화를 일단은 할 시간이 생겼는데, 이 친구가 본인이 어렸을 때 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썼더라고요. 그 시간을 쏟아붓는 기간 동안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응원해줬던 주변 사람들,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멋지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도 자기가 7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지점에 골인을 했고, 그 지점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왔고, 그런 노력했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친구의 모습이 참 반짝반짝하고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전혀 정반대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되게 멋진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게 긴 시간 어쩌다 보니 얘기를 할 그게 생겨서 거의 한 반나절 이상? 그러다가 문득 이제 이 친구와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미래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그 친구의 미래가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뭐 나는 미래에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걸 할 거고, 저런 걸 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멋졌어요, 되게. 자기 길을 정말 뚜벅뚜벅 가는 그게 되게 멋졌고, 뭐 저는 사실 동성 친구들한테도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동성 친구인데 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잘 사는 친구들을 보면 결혼이 아니고 그냥 저런 친구들이랑 나이 들어서도 가끔씩 만나고 뭐 서로 마음이 맞아서 진짜 가까이 살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교류를 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친구한테도 뭔가 그런 감정을 느꼈나 봐요. 좀 경계를 했죠. 제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저 자신을 보고 뭐지? 이러면서.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서 그냥 뭐지? 신기하다. 뭔가 남자 사람 친구의 미래가 그려지는 거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경험은 처음이었어서 되게 신기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좀 눈치를 봤어요. 이제쯤 헤어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핑계를 대지? 하던 찰나에 그 친구가 저녁 식사까지 좀 하고 헤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저녁을 그럼 같이 먹자라고 했고,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무의식의 어떤 발언을 하게 돼요. 제가 그 친구가 저보다도 어렸는데 오빠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오빠,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한 줄도 몰랐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길래 오빠 뭐 먹을 거냐고 2번을 물어봤어요. 그 후에 그 친구가
표정이 아리까리하니까 저도 뭐지? 하면서 그제서야 인지가 된 거예요. 아, 나 지금 이 친구한테 오빠라고 했구나. 그러면서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좀 빨개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가 좀 오빠라는 말을 20대에는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오빠라는 말을 하면 되게 지는 기분이 약간 들었었어요. 저 친구나 나나 동급인 것 같은데 크게 뭐 인생 선배처럼 느껴진다거나 그런 게 없는데 왜 굳이 오빠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름을 부르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오빠라는 단어를 쓰기가 싫었어요. 굳이 그런 걸 신경을 쓴 거죠. 아무튼 그래서 오빠라는 말을 되게 기피했던 제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오빠라고 불러서 거기서 제가 되게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궁금해진 거죠. 왜 나는 이 친구한테 오빠라는 말이 그렇게 편하게 나왔을까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궁금한 거죠. 제 자신 스스로가 왜 그랬는지. 아무튼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좀 더 깊은 사이로 발전이 돼버렸어요. 근데 깊은 사이로 발전이 되면서 이제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하고 싶었던 결론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제가 처음에 느꼈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저랑 진짜 다른 결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결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한테서 반짝거리는 모습을 봤고 그 반짝거리는 것을 저는 쫓아간 거죠. 저 반짝거림은 무엇일까? 나는 저 반짝거림 앞에서 왜 무의식에 나의 날 것을 왜 꺼내 보여줬는지 그러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의 반응을 살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친구와 대화를 계속 했어요. 한 달 정도를 이 친구와 시간을 보냈고 결론적으로는 서로 같이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를 했고 슬퍼요. 기쁠 수 없죠. 슬픈데 한편으론 너무 기뻐요. 어떤 점이 기쁘냐면 이 친구로 인해서 저를 알게 됐어요. 저를 확인했어요. 그 반짝거리는 모습이 나한테도 있는 거구나 이미. 나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했어요. 저는 제 성향이 그렇게 강단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까지는 많이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는 그 안에서 강단을 찾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막 따라해보기도 하고 몸에 타투 같은 걸 새기면서 저의 신념이나 그런 걸 더 다져가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약한 신념 안에서 인생의 큰 사고도 한번 겪었었고 그 사고를 계기로 인해서 요가도 만나게 됐고 지금도 제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주의 깊게 가져가려고 수련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전에 비해서 많이 안정적으로 흔들리더라도 부러지지 않는 그리고 흔들리더라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를 많이 취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취득한 것들을 지금 잘 사용하면서 제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도 하고 근데 그게 나한테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진 않았어요. 언어화하지 않았던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나 옛날에 비해 잘 살고 있네. 옛날이랑 달라졌네. 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할 뿐이지 그걸 실제로 오감으로 느끼고 언어화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미 그걸 갖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려나? 아무튼 확인을 했어요. 아, 우리는 방식이 다른 것 뿐이지 갖고 있구나. 그 친구도 자기가 묵묵히 열심히 뿌리를 단단히 가져오는 방식이 있는 거고 나도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 반짝반짝한 모습을 보면서 나를 오히려 확인했구나. 나를 투영시켜서 본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안타까운 건 이제 그 친구는 저한테 이런 단단함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의 좀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에 굳이 저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되게 편안했어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좀 더 들으려고 했어요.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사실 그 전까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안녕의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알게 되는 점들이 되게 많아요. 이 친구는 완전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예를 들면 너 그렇게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 싫어. 고쳐. 라고 말하는 거를 선호하는 타입이라면 저는 말 되게 서운하게 하네. 진짜 속상해서 살겠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걸 오늘에서야 깨달았고, 사실 이런 게 연애나 만남을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알면 좋겠지만 좀 그게 안 됐어요. 저희 3주차부터인가? 2주차부터인가? 그 친구가 저한테 되게 심도 있는 질문들을 하면서부터 제 두통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심도 있는 질문들이 엄청 힘들지만 이거는 꼭 인생에 한 번은 내가 정리하고 가야 하는 질문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과 출산,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걸 굳이 정리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걸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이 친구 덕분에 가진 게 너무 좋았고, 피하고 싶고 힘든 순간들이었거든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뱉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정리를 나름대로는 했지만 이게 진짜 내가 떳떳하게 누군가한테 다 얘기할 수 있는 문장들인가? 라고 하면서 계속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이 친구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서로한테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만나서 서로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치만 그런 스트레스의 마지막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다시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그걸 피하지 않았고 저는 계속 맞닥뜨렸고, 그걸 피하지 않고 맞닥뜨렸더니 결국에 받게 된 게 저에 대한 확신, 저의 가치를 다시 확인한 순간들. 저는 그 친구로 인해서 한 단계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 친구는 이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었는데요. 그 두려움을 맞닥뜨렸더니 너무 좋은 게 저한테 와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두려움이 오면 피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내맡겨 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찾아와요. 제가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저의 확신을 쌓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친구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너가 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너의 확신이 조금은 갉아먹어진 게 아닐까 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저의 확신이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된.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도 피하지 마시고 두렵다면 납작 웅크려서 내맡겨보세요. 물 위에 둥둥 떠있듯이 내맡겨보세요. 하지만 허우적댈 수도 있고 물을 먹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을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